안녕하세요. 청기수서TV 최희철 김문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등 고등 전문가이신 김문희 원장님을 모시고 중등 국어와 고등 국어에 대한 많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랑소원이라는 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희 원장입니다.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많은 정보 드릴 예정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국어에 대한 정보와 지역 학교들의 국어 내신에 대한 많은 정보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이과 통합 이후 국어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수능시험 1교시가 국어 과목이다 보니 1교시 시험 후 멘탈이 털려서 수능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먼저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예비 고1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예비 고1의 경우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연계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중학교에서 3년 동안 배웠던 국어 이론과 기초는 모두 고등학교 과정에 그대로 이어지는데 고등학교 국어의 기초가 중학교 국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국어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이 고등학교 준비의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국어도 중학교 국어가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고등 국어가 훨씬 더 수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국어와 고등 과정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고등 과정은 국어 학습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그럼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나요? 네, 중학교 국어는 보통 3년에 걸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이 단원으로 나눠져서 단계별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1학년 때 공통국어를 배우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고교 학점제로 인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즉, 고1 때는 중학교와 비슷하게 공통으로 국어의 전 영역을 공부하지만 2학년부터는 영역을 나눠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는 없었던 시험이 생기는데요. 매년 3월, 6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국어 영역 모의고사는 화법과 작문, 문법과 문학, 독서 영역에 총 45문제를 답안지 마킹 시간 포함해서 80분 동안 푸는 시험입니다. 중학교 때는 학교 내신 시험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면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글과 작품을 읽으며 자신의 내용 파악 능력, 추론 능력, 그리고 작품 해석 능력 등을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는 단순히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저도 가끔 이제 모의고사 감독 들어갈 때 종종 같이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 지문이 너무나 길고 시간은 많이 부족한 듯 싶어서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 고등학교 국어는 일단 속도 훈련이 기본적으로 좀 동반돼야 하나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국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영역이 나눠지기 때문에 영역별로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문법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걸쳐 의문, 단어, 문장, 언어 규범, 그리고 중세 국어까지 영역별로 내용을 쪼개서 배웁니다. 이 3년 동안 배운 문법 내용이 제대로 학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유학기제로 인해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품사 부분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아서 고등학교 진학 전 중학교 문법 전체를 다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의문, 품사, 문장 성분의 기본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의문의 변동, 용언의 활용, 단어 형성법, 문법 요소 등을 배울 수가 있죠. 예. 그럼 일단 국어 문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 문법은 되어 있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문법은 중학교 문법 전체를 다시 복습하고 고등학교 문법 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문법을 공부할 때는 학교에 따라 대학 전공 수준의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정확한 이론 암기와 충분한 응용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문학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문학은 현대와 고전으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현대 작품은 중학교 때 배웠던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고등 과정에서 작품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문학 이론의 기초는 중학교 때 거의 다 다뤄지므로 중학교에서 배우는 시의 표현법이나 운율의 형성법, 소설의 시점, 소설 구성, 인물 성격 제시 방법 등을 탄탄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적용해 가면서 작품을 읽어야 되죠. 현대소설은 1910년부터 198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묶어서 그 시대의 작품을 읽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를 알고 있으면 현대소설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므로 한국 근현대사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시의 경우는 시의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 시의 화자,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표현법, 주제 등을 스스로 파악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를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어디인지, 글의 흐름상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시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죠. 우와, 각 파트별로 내용이 어마어마하네요. 수업 외에도 별도로 많은 작품을 챙겨야 하는군요. 네, 고등학교 시험의 경우 선생님에 따라서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 엮여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니 작품을 읽어내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나마 현대 작품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지만 고전 작품은 중학교 과정에서 아주 약간만 나오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꼭 따로 챙겨서 공부해야 합니다. 고전 시가의 경우는 시조 정도만 중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고대가요나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와 같은 다양한 고전 시가의 갈래적 특징과 내용을 미리 학습하면 좋습니다. 게다가 이런 작품들은 고등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대부분 중세국어 형태로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 해석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리 학습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므로 고전 시가가 묶어진 문제집을 한 권 정한 후 갈래별 특징과 함께 대표 작품들을 현대어 해석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고전 소설은 중학교 때 박시전이나 허생전 정도만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고전 소설은 한자 어휘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쓰지 않은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이 계속 달라지고 생경한 어휘, 예스러운 문장으로 인해 내용 파악이 어려워지므로 고전 소설을 쉬운 어휘로 바꿔놓은 책을 읽으며 접근성을 먼저 높이고 이후 고전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에 대한 학습을 병행하면서 작품을 꾸준히 읽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비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중학교 국어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비문학입니다. 중학교에서는 글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비판적 읽기 등을 단계별로 학년에 나누어 배우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능력들을 잘 통합해서 난이도 높은 글을 실전으로 읽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문학은 정보를 읽어내고 내용을 이해하는 정보 처리 과정이 숙달되어 있어야 하고 다방면의 배경 지식과 어휘력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단기간에 학습 수준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천천히 여러 영역의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글을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학생들을 보면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휘력이 낮아 글자를 읽어도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비문학 독해를 공부하겠다고 문제집을 사서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채점 매고 틀린 것을 고치는 정도로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은 공부 방법입니다.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샀다면 글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표시하면서 읽어보고 문제를 푼 뒤에는 글에 나왔던 모르는 어휘들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며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단별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서 전체 글의 구조를 살펴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의 전체 내용을 다 이해했을 때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의 난이도를 천천히 올려 고등 수준의 글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게다가 비문학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까지 영역별로 다양한 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함께 학습하면서 관련 영역의 용어나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 영역의 경우 채권, 물권, 민법, 형법, 금리 등 사회현상 관련 용어들이 주로 등장하므로 관련 영역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글 읽기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오, 그렇군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문과 학생들은 보통 이제 국어에 강하고 이과 학생들은 수학이 강했는데 요즘 고등학교는 의치대 지원 학생들이 오히려 국어도 훨씬 더 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국어 영역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고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정보 처리 능력과 사고력을 드러내는 도구 교과이므로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정보를 이해하고 저장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국어 영역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제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 국어가 내신 등급을 유지하거나 올리는데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나 영어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국어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적거든요. 즉 예체능계 학생들도 국어는 놓지 않기에 의외로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도 챙겨가면서 국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어에만 올인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종종 등급이 낮아지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국어는 인강이 좋은가요? 아니면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학생들의 학습 성향과 실력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주도 성향이 강하고 공부 습관이 잘 들어있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학습 계획에 따라 인강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는 공부가 힘들고 아직 기초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학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 상태를 점검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낮은 학생일수록 처음 기초를 잡을 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를 때까지는 소규모나 1대1로 학습 도움을 받다가 점차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 선생님의 도움을 줄여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마무리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고등학교 국어 대비해야 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첫째, 문법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고등문법 전체 영역을 모두 미리 학습해야 합니다. 둘째, 문학은 특별히 고전문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셋째, 비문학은 지금부터 글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국어는 언제부터 우리가 선행을 준비해야 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공부들을 충분히 잘 해내려면 고등학교 국어 준비는 중학교 2학년, 늦어도 중학교 3학년부터는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최소한 1년 전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국어 점수별 고등학교 대비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남인데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김문희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방송이 고등학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지금까지 청기은솔TV 최희철 김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